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증시큐 여보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정혜사단의 예병군 정재훈 멘토입니다. 예, 멘토님 오늘 시장의 변동성이 좀 오늘도 보였습니다. 뒷심이 여전히 좀 부족한 모습이었는데 오늘 장 좀 정리를 좀 해주시고 내일장 전망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일 시장은 종가 기준으로 플러스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이네요. 0.03% 상승한 1914.14포인트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프로그램은 500억대의 매수 우위를 좀 기록을 해줬지만 여전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5거래일째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다라는 점, 점차적으로 수급이 조금 꼬여가고 있는 그런 악화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기관들이 다시 300억대 매수 우위를 좀 기록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코스닥 수급적인 부분들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그런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결과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게 된다라면 어닝 시즌이죠.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이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상승의 추세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수급 또한 괜찮은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한 부분들은 이슈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상당히 탄력이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 이런 부분들, 정책 수혜주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강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대형 섹터보다는 중소형 섹터들이 좀 더 이러한 테마성 흐름들 좀 짙게 나타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해마다 보게 되면 매년 1, 2월 달 정도 때까지는 중소형 섹터가 유리하게 좀 작용을 해 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중소형주 쪽으로 좀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종목의 압축이 좀 필요하다라는 점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내일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흐름들은 좀 지속적으로 좀 될 수가 있다라는 거,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전날 미국 시장에서 유가가 좀 급등이 나왔었죠. 그 부분들 때문에 화학 섹터들도 나름 선방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유가가 당분간 V자 반등까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다면 화학 섹터들도 기술적인 반등 수준으로 일단 만족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고요.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 하이닉스라든가 아니면은 LG 디스플레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은 그래도 이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대형 섹터를 보시는 분들은 역배열 같은 경우보다는 정배열 쪽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더 좋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소형주의 수급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일도 코스닥은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580선 위를 지금 올려놨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590선까지의 상승 여력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 590선을 올라온다 할지라도 사실은 올라오지 못한 종목군과 지금 또 강하게 올라온 종목군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들이 다시 성장성을 부각받을 수 있다 없다에 대한 판단적인 부분이고 결국은 전고점을 향해 올라오고 있지만 코스닥은 여전히 개별적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수는 올라왔으나 종목적으로 보면 크게 좋지 않았던 종목군도 있고 차라리 굉장히 시장 대비 훨씬 더 강했던 종목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이번에 좀 소외받았다고 해서 다음에도 다시 똑같은 소외를 받을 것이다. 시장이 다시 무너지면, 시장이 다시 빠지면 내가 소외받았던 종목이 더 무너질 것이라는 것은 개별적 성격으로 보면 아니란 얘기죠. 결과적으로 보면 앞으로의 이제 순환적인 차원에서 이제 그 매수세들은 섹터별로 움직여가면서 올라올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분명히 강한 섹터들이 존재할 것이고 순환되어서 상승을 이끌어주는 섹터들이 존재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너무 지금 안 올라오니까 지금이라도 강한 섹터 쪽으로 옮겨탄다. 자, 그러면 그것들이 조정받을 때 지금 안 올라오는 섹터 쪽에서 상승이 나오면 지수는 유지를 하는데 종목이 빠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점도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은 섣부른 매도를 할 상황은 아니라 종목 교체를 통해서 안 좋은 종목군, 즉, 내가 이것은 성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종목들을, 교체 매매하는 시기지. 이거를 지금 구간에서, 내 종목이 현재 소외받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함부로 팔 종목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결국은 계속 사물 인터넷 쪽에서 소외받아왔던 오이솔루션이 계속 지금 연일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 그렇다면 사물 인터넷 올라올 때는 이 오이솔루션은 차라리 그때 당시에 그걸 했을 거예요. 소외받았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사물 인터넷이 살짝 조정이 들어오니까 이 오이솔루션이 다시 올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런 얘기들은 뭐냐면 이 개별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 어떤 종목에서의 집중 전략 그리고 향후 미래와 성장성이 담보된 종목에서의 집중 전략 이런 것들이 계속 유효하게 여러분들에게 작용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코스닥이 전고점 향해서 돌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890선 위로서의 590선이죠. 죄송합니다. 590선 위로의 탈환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매수세는 코스닥 쪽으로 옮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점도 꼭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순환 매적 차원에서 정재훈 멘토님께서 강조 많이 했던 종목이었죠. 한스바이오메드인데 이게 보형물과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성장성을 담보로 해가면서 올라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도 지금 참고를 해보시면 지금까지 또 소외받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결국은 성장성이 있으니까 다시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꼭 좀 참고를 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너무 흔히들 이런 얘기들 하세요. 뭐 21선을 깨고 내려오는데요. 5일평선을 깨고 내려오는데 저희 차트 보고 얘기하는 그런 정해사단 아닙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차트란 것이 결국은 성장성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차트가 무너졌다고 해서 그 성장성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 점을 참고해 보신다면 확신을 가지고 주식 투자하시는 것, 그것이 더 강조되어야 되는 시점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큰 수익의 길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길임을 다시 한번 인지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화번호 안내부터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전화는 02-3153-2611번에서 1, 2번 2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2대가 원활히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전화를 두 전화 모두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는 0133360110번인데요.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빠른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예, 기업은행인데요. 네. 한 40%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은행주를 갖다가 배당을 받으려고 사가지고는 배당을 바꿔서 팔려고 그랬는데. 네. 이게 자꾸만 값이 하락이 되니까 요새 핀테크주도 요새 굉장히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게 은행업에 대한 전망까지도 걱정이 되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자, 일단 기업은행을 15,900원대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40% 정도를 좀 매수를 하셨는데 일단 첫 번째 목적은 배당을 좀 바꾸서 매도하실 생각이셨다라고 좀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네. 네. 그러면은 배당락이 나오고 난 이후에 이제 주가가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거든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은 배당 같은 경우 한 2%대의 배당 수익률을 좀 노려볼 수는 있었습니다.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핀테크에 대한 부분들이죠. 인터넷은행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이 산업이 좀 생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타격을 입을 거는 좀 불가피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결국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주가는 좀 밀려 내려오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은행 업종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싸요. 지금 구간대가 싼 그런 부분들인데,
일단 매기가 쏠리지 않고 있다라는 점, 그 부분들이 은행 섹터, 특히나 이제 금융 섹터에게 좋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뭐 또 한 차례 금리 인하를 좀 단행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이제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로 좀 보게 된다라면 금융주들에게는 딱히 이렇게 좋은 그런 재료나 호재거리는 단기간에는 좀 없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많이 빠져 있어요. 한 15% 가까이 좀 밀려 내려온 그런 상황들인데, 일단 추가 매수나 이런 부분들을 권해드리지는 않겠고요. 일단 한 14,000원대 정도가 오게 된다라면, 일단은 조금 종목 교체를 좀 해보시는 전략이 좀 어떨까 싶거든요. 이게 이제 다음 연말까지 가가지고, 그때 또 배당주로 떠가지고 좀 올라갈 상황은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올 연말까지요? 예. 올 연말까지를 본다라면 굳이 일봉 차트를 보실 필요성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박스권역이죠? 이렇게 수렴 과정을 좀 거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지금 보게 되면 이렇게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많이 밀려 내려오게 되면 11,000원대까지도 다시 한번 되밀릴 수가 있는데, 문제 이제 실적에 대한 증가 부분도 만약에 금리 인하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은행 섹터가 좀 밀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핀테크, 뭐 이 부분들이 좀 정말로 잘 나간다, 뭐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금융제는 좀 안 좋은 그런 소식으로 좀 전해질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그게 단기간에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배당을 받는다라면 올해도 한 2%대의 배당을 좀 받을 수는 있겠고, 연말까지만 본다라고 한다라면 매수가 부근 정도 위에서는 뭐 매도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상당 기간 좀 소외를 좀 받을 수가 있다라는 점, 그 부분들을 좀 인내를 하시겠다라면 좀 길게 끌고 가시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는 생각해보는 거는 한 14,000원대 되면은 일단 매도해보는 것도 좋은가요? 만약에 기준점을 좀 잡아보게 된다라면, 많이 올라가게 되면 매수가 정도 때까지는 움직일 수가 있을 거예요. 한 15,000원 정도 때까지는 보여지긴 하거든요. 근데 시기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좀 오래 걸릴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좀 덜어주겠다라고 하신다면은 14,500원에서 15,000원 사이에 그때 조금 줄여주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어떤 종목 예. 궁금하세요? 예. 예, 한미반도체인데요. 예, 매수가는 어떻게 되시죠? 한미반도체 연말에 배당 많이 준다고 해서 16,650원에. 연말에 들어가셨어요? 예, 배당 받으려고요. 배당 근데 받을, 아직 못 받았어요. 예. 네. 잠깐만요. 연말에, 배당. 연말에 배당락이 안 나온 것 같은데. 배당락이 배당은 나왔네요. 많이 그죠? 준다고. 배당락이 나왔네요. 그죠? 예. 자, 그러면, 배당을 많이 준다 그래서 들어가셨고. 지금 거의 본전 부근이시다. 그죠? 예, 예. 비중은 얼마나 되세요? 20%. 20%. 자, 일단은,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 지금 반도체 업황의 호조와 더불어서 같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그죠?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PCB도 제조를 하고 있고, 태양광 장비, 그 다음에 LED까지도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근데 지금 태양광하고 LED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이 반도체 쪽만의 수익을 이 태양광과 LED에서 다 까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 상승이 자꾸 제한이 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횡보구간이 나오고 있는데 이 횡보구간에서 가장 뚜렷한 특징이 나타나는 게 바로 박스권이에요. 지금 박스권 상단으로 보이는 자리대가 이 자리대예요. 지금 16,600원 부근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박스권 하단으로 보이는 자리대가 정확하게 15,200원 정도. 그렇게 보입니다. 그럼 지금 박스권 근처예요. 박스권 상단 근처고 지금 아직도 이 회사가 LED나 태양광 쪽에 사업 영역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도 이번 박스권을 살짝 뚫고 올라올 수는 있으나 어떻다고요? 다시 밀릴 확률이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아, 예. 그죠? 예. 그러면 예. 글쎄요. 저는 지금 요 물량이 지금 좀 체크가 안 되는데 최근에요. 날짜로 보면 연말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죠. 12월 24일 날 대량 물량이 한번 터졌는데 이것이 지금 외국인이 팔고 기관이 샀어요. 그죠? 이날. 그러니까 외국인에서 기관으로 손바뀜이 일어난 날이에요. 그죠? 자, 요 거래량으로 보면 요게 그들끼리 서로 블록딜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자, 요거 다시 한번 밀릴 수는 있으나 그러면 다시 한번 재매수해도 되는 종목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전 이상 올라오시게 되면 굳이 손실 보고 파실 필요는 없어요. 수익으로 전환되면 파세요. 일단 예, 반이라도 파세요. 반이라도 파시고 아까우시면 그랬다가 다시 요 구간이죠. 15,800원 밑으로 떨어지면 분할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시겠죠? 예. 예,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요 물량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이번에 한 번 더 온다. 그러니까 그거 한 번 밀렸다가 다시 한 번 더 온다. 그러면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셔야 돼요. 아, 예. 아시겠죠? 예. 아, 예, 고맙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현대 엘리베이. 현대 엘리베이터요. 예, 현대 엘리베이터.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61,000원에 15%. 61,000원에 15%. 예. 요 며칠 전에 매수하셨죠, 요거? 예, 누가 추천을 해가지고, 앞으로 제가 65,000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기라 해가지고, 네. 샀는데. 네. 그래, 어제 아래는 올라가더니만은, 오늘 막 팍 떨어지, 매도를 해야 되는 게가 매도 가격도 알고 싶고, 해야 되는 거 싶었어요. 아버님, 전화 상담 좀 많이 하시죠? 서울경제. 예. 그죠? 예. 그 성향을 보니까 되게. 또 해가 왜 그러면, 해가지고 또 전문가님이 안 좋다고 또 매도를 해보고 또 다른 사고 이러다 보니까 막, 네. 계속 돈 맞춤만 안 해요. 아버님. 야. 아버님 너무 단기 성향이 좀 짙으세요. 절대 돈 못 법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아버님 기분 나쁘게 좀 듣지는 마세요. 예, 기분 안 나고 이익만 나면 안 파는데 자꾸 해가 밑을 손해가 자꾸 나오면은 그걸 자꾸 이제 아마 못 견디고 매도하고 싶는 거라요. 자, 아버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분명히 며칠 전에 매수하셨죠라고 여쭤봤던 부분들은 가격대가 요 전고점 넘어갈 것이다라는 그것 때문에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전고점이 넘어가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증가가 돼줘야 되는데 요 과거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움직였죠? 지금은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 21선 자리대가 깨지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면 얘는 이렇게 박스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많이 빠지게 되면 49,000원대까지 빠집니다. 근데 이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실적이 그래도 조금 돌아서는 모습이 보이고 괜찮습니다. 근데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하고 있죠? 무비워크라든가. 크게 성장을 할 수 있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건 별로 그닥 그렇지는 않다라고 좀 판단을 하거든요. 가뜩이나 경기 안 좋은데 무빙워크 설치하고 유지보수나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겠지만 그 부분들이 일단 물음표고요. 또 하나는 해외 쪽으로 진출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도 아직까지는 크게 뚜렷하게 성과가 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그래도 이 현대 엘리베이터가 주가가 들썩들썩 거렸던 부분들은 적대적 M&A에 2대 주주의 적대적 M&A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M&A는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제 몇 번 하다가 포기를 했고 난 이후에 일단은 기준 라인대를 좀 잡고 보세요. 잡고 보시고 만약에 이걸 매수를 한다면 거래량이 증가됐을 때 전고점 자리를 넘어설 때 따라 붙는 거고요. 지금 자리대에서는 일단은 좀 더 가져가 보세요.
가져가 보시는 전략이 좀 더 괜찮을 것 같고, 전고점 65,000원대가 넘어가게 되면 67,000원에서 8,000원 정도대까지는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때 매도를 하시고 나오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고 크게 올라가긴 힘듭니다. 예, 그럼 안 그러면 알로는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얼마 선에 매도하면 됩니까? 손절가를 잡아 드린다라고 하면 5만 이게 지금 손실이 좀 크신 상황이라 이게 커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잡아드리게 된다면 한 55,000원 정도 때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61선짜리 때까지는 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걸 좀 타이트하게 잡겠다라고 하신다라면 56,700원, 56,500원 이탈하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6,500원. 그럼 한 57,000원 되면, 한 57,000원 되면 리스크 관리하는 게 낫겠네요. 네, 일단 그렇게 하고서 다시 아마 밀릴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시 밀리면 5만원 깰 수도 있습니다. 5만원대 초반, 기본.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요. 예. 네, 대형주 올라가기 힘듭니다. 예. 대북에 대한 이슈가 터져버리게 되면 한 번쯤 더 움직일 수가 있겠죠. 대북 사업에 대한 기대감, 남북회담이 열린다,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다라면 괜찮은데, 그렇지가 않고서는 단기적으로 올라갈 만한 그렇게 큰 호재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타 치지 마세요, 아버님. 예. 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어떤 종목 예, 궁금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삼성물산이요. 삼성물산? 예, 좀 사봤는데 더 예. 사도 되나 물어보려고요.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 59,000원인데요. 59,000원. 네. 비중을 얼마나 담으셨는데요? 조금 담았어요. 5%요. 더 5%. 물어보고 살려고. 물어보고 사시려고? 네. 글쎄요. 여기 삼성전자가, 네. 삼성물산이, 여기가 지지대예요, 어머니. 57,000원. 여기가 지지대라서, 지금 여기서 조금은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네. 사실 이 지지대를 또 무너뜨리고 내려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지금 보면 여기 보시게 되면, 네. 삼성물산이 여기서도 지지를 한 받았죠, 그죠? 앞에 2012년도, 13년도에도, 자, 바로 57,000원대, 요 부분은 지지를 받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 부분이 이제 2013년도에 이만큼 빠졌다가 올라왔어요. 그죠? 네. 더 많이 빠졌어요. 51,000원까지. 네. 자, 이게 단기적으로 보면 한 몇 개월 동안, 괴롭혔다가 이제 올라온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지지대가 형성이 된 거예요. 어찌됐든. 네. 그죠? 여기서도 네. 지지가 형성이 되고. 그러면, 여기 58,000원 부근, 네. 여기가, 빠지게 되면, 그러니까 57,000원대죠. 여기가 빠지게 되면, 이건 굉장히 안전한 구간이란 얘기입니다, 사실상. 그죠? 안전한 구간이란 얘기인데. 그때도 한번 그때 사서 팔았었어요. 사서 팔으셨어요? 네, 한번 그때 고기 왔을 때. 그래서 많이 못 받고 한 6만 한 7, 8천 원에 팔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조금 사봤는데 오늘 여쭤보고 그거 하려고 살라고 또 여쭤봤죠. 그러니까 지금 구간이 크게 나쁜 구간은 아닌데 네. 왜 굳이 삼성물산이시죠? 그걸 제가 한번 여쭤봐도. 아니 너무 많이 빠져서. 뭐 지배기도 뭐도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한동안 굉장히 떠들었다가 이렇게 빠진 거잖아요. 그래서 또 있을라나 싶어가지고. 근데 어머니 이게 지배 구조를 떠나서 네. 삼성물산이 건설주잖아요. 네. 지금 해외 건설에서 수주를 따내면 거의 다가 지금 적자입니다. 네. 근데 굳이 적자를 지금 볼 수 있는 회사를 얼마든지 지금 좋은 종목들 많은데 이게 많이 빠졌다고 해서 들어간들
이게 팔죠. 뭐 얼마 안 되니까. 예, 이게 올라와 본들 얼마를 더 올라오겠으며 네. 많이 올라봤자 6만 원 지금 부근에서 왔다 네. 갔다 거릴 것 같은데요. 종군당을 살까 이거를 살까 하다가 종군당 안 사고 요거 조금 실었는데 차라리 종근당이 낫죠, 어머니. 종군당이 낫죠. 종근당이 낫죠. 이거 그럼 아마 종근당도 많이 빠졌네. 많이 빠졌어요. 종근당은 또 잡지 마세요. 종근당도 지금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빠질 때는. 맞아요. 그래요. 예, 종근당 지금 홀딩스하고 지금 비교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종근당 홀딩스가 이 정도 빠졌는데 종근당이 이 정도 빠졌다. 그죠? 네. 그러면 이 종근당은 더 빠질 우려가 있겠는데요. 고맙습니다. 지금 어머니 매매 스타일이 보게 되면 네. 많이 빠진 거 위주로 들어가시려고 하세요. 겁나가지고. 겁이 나서 그러신 건데, 예. 자, 어머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예전에는 어머니 매매 스타일이 맞았어요. 예전에는 어머님 스타일이 맞았어요. 사실은 공포를 주면 거기서 매수를 하게 되면 어김없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화학 주고 그 다음에 정유 주고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저점을 주면 다시 반등이 왔어요. 네. 그죠? 근데 어머니 지금 매매 스타일로 보면 정유화학 조선도 지금 낙폭 과대거든요. 네. 최근에 혹시 정유화학 조선 중에 담으신 적이 있으세요? 매수를? 롯데케미칼을 사고 싶었는데 저 거기서 장에서 증권회사에서 아직 안 사야 된다고 그래서 못 샀어요. 그러니까 그건 잘하신 거잖아요, 그죠? 네. 결국은. 그럼 좀 뭐든지 기다려 봐야 되겠네요. 기다려 본다는 것보다는 어머니 시장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많이 빠졌다고 사시면 안 돼요. 네네. 많이 빠졌다고 사버리면 네. 이제 그 회사의 악재가 진짜 실제적으로 튀어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락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빠진 종목군에서 답을 찾으시면 안 돼요, 이제는. 네. 예. 올라갈 때 사라고요? 예, 올라갈 때 사셔야 돼요. 예. 고맙습니다. 겁이 나더라도 그 투자가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건 반드시 올라오거든요. 예, 고맙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수고하세요. 예.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YG엔터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비싸게 샀는데요. 그러니까 6만 매수가를 원인가 알아야죠. 샀는데 6만 원이요? 유상을 받았거든요. 6만 원? 예. 비중은요? 비중 25%요. 유상증자 받아갖고 6만 원이세요? 6만 원에 샀는데 이제 네. 거기서 무상을 받았어요. 무상증자를 받으셨어? 네. 네, 그래서 지금 단가가 얼마시냐고요? 그래서 한 포함해서. 5만 원이나 될 거예요. 네. 예. 어느 부분들이 궁금하세요? 얼마까지 올라갈란가. 얼마까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이거? 얼마 5만 저번 때 고점까지나 오면 좋겠는데요. 이 저번 고점 때 한 5만 4천 원대? 네. 거기까지 갖고 가셔도 돼요. 갈 것 같아요? 네, 가지고 가셔도 되고요. 네. 엔터주들이 오늘 좀 많이 올랐어요. 음원주들하고, 그죠? 네. 음원 가격을 또 올린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네. 한류가 여전하죠?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익이 좋아지겠죠? 실적이. 그죠? 예. 실적이 좋아지는 걸 알면은 누가 사겠어요, 어머니? 개인들이 사겠어요?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사겠어요? 기관 외국인들이 사겠죠. 그렇죠?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사겠죠. 보니까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사네요. 그죠? 네. 그럼 네.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가도 되겠네요. 그렇죠. 가져가셔도 돼요. 일단은 네. 5만 3천 원 언저리에서 5만 4천 원 정도가 저항이에요, 어머니. 일단 네. 여기서 만약에 불안하시게 되면 네. 무상증자 받으신 물량만큼만 일단 매도를 하세요. 네. 그렇게 하고 이게 나중에 좀 더 가게 되면 앞자리 숫자도 바뀔 수도 있어요. 6만 원 정도까지.
아, 그래요? 네, 일단은 그래서 52,000원대에서 54,000원대 오게 되면 무상증자 받으신 건 매도를 하시고 차익을 하시고 네. 나머지 물량만 가지고 가시는데 한 6만 원 언저리가 오게 되면 다시 네. 전화 주세요. 네. 그 5만 3천 원, 4천 원까지가 어느 정도 걸릴까요? 글쎄요, 점쟁이가 아니라서 그거는 빨리 올 거예요. 뭐 이번 달 안으로도 가능성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정보 궁금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예, LG화학이요. LG화학. 예. 매수가는요? 16만 9천 원. 비중은 얼마나 되세요? 30%요. 일단 수익이 좀 나셨네요. 그죠? 아, 근데 여기서 가도 못하고 빠지도 않고 맨날 거기서 그냥 써서 더 사기도 그렇고 팔기도 그렇고 그러네요. 단기 보고 들어가신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뭐가 걱정이세요? 단기도 아니요, 아닌데. 맨날 제자리 걸음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많이 빠졌죠, 아버님. 많이 빠졌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여기서 어느 정도 횡보 구간이 좀 나와줘야, 그러니까 여기서 봐보세요. 제가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예. 자, 우리가 이게 차트는 지나놓고 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이라서 사실 명확한 부분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차트를 한번 보자고요. 차트를 보면 많이 올랐을 때도 이 중심선이 되는 22평이 둔각이라고 얘기를 하죠. 밋밋한 각도를 만들고 방향성이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떨어졌을 때도 둔각이라는 밋밋한 각도를 만들고 다시 올라와요. 22평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또 올랐을 때, 떨어졌을 때 이래 보면 늘 예각과 둔각을 반복을 해요. 그죠? 지금은 그럼 밑으로 아직 선 예각입니다. 밑으로 내려오는. 이게 둔각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구간이에요. 그러니 둔각이라는 것은 뭐냐면 거기서 어느 정도 횡보가 나와줘야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 횡보가 나오지도 않은 구간에서 아직은 각도가 밑으로 꺾여 있는 구간에서 잡으셨어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장기로 보고 들어가신 것밖에 안 돼요. 이거는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들어가는 시기는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장기를 보신다는 것은 이 회사의 이제 성장성을 봐야 되는 부분인데, 자, LG화학이 최근에 이 LG화학이 어디에다가 그 2차 전지를 납품을 하는가 하면요, 볼트라는 미국의 자동차 회사에다가 납품을 합니다. 아시죠? 예. 예. 근데 이 볼트가 요번에 디트로이트 모터쇼에 보면 한번 완충해서 300km 이상을 가는 300km 이상을 가는 그런 차가 나왔어요. 그런데 배터리에 변화가 있었느냐를 살펴보겠습니다. 변화는 없었어요. 그러면 똑같은 배터리인데 어떻게 전에는 200km를 못 가다가 지금은 300km를 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차가 가벼워졌다는 얘기예요. 차가 가벼워지면서 성능이 개선되는 거지 배터리의 성능이 개선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 LG화학이 지금 전기차와 맞물려서 단기적인 모멘텀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볼트의 어떤 판매량 그리고 볼트의 300km 한 번 완충에 300km 이상 가는 자동차에 순간적인 모멘텀이 돼서 기술적으로 반등이 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 구간이냐면 여기입니다. 20만 천 원이에요. 그럼 중기적으로 보셨다면 20만 천 원까지는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래서 요새 가도 못하고 그래서 더 사도 지금. 근데 이거를 생각을 해보시죠, 어머님. 이걸 못 간다고 이걸 덜렁 팔고 다른 종목을 잡았을 때 확신이 없으셔서 이걸 잡으신 거잖아요. 그죠? 아니, 근데 더 사도 상관없겠어요? 저는 반대입니다. 더 사는 거냐? 저는 왜 20만 천 원까지 보시라고 하면서도 왜 반대를 하는가 하면요. 갈 수는 있으되 크게 변동을 줘가면서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일단은 화학주가 이렇게 소외받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전기차 2차 전지 배터리 쪽이 소외받을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국제 유가가 많이 빠졌죠. 그죠?
예, 국제유가가 당장 예를 들면 오늘이라도 100원 오르고 내일 또 100원 오르고 이렇게 올라오진 않아요. 국제유가라는 것은. 떨어질 때 가파르게 떨어졌으면 거기서 어느 정도 거기도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하다가 올라올 때 서서히 올라옵니다. 그죠? 그게 기조예요. 기조란 것은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아요. 근데 선생님 빠지면은 얼마까지 빠질 수 있어요? 크게 여기서 빠진다고 해서 제가 봤을 때 16만 3천을 다시 깨고 내려온다는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볼트에 대한 지금 단기적 모멘텀이 부과가 됐기 때문에. 그죠? 아니 근데 장기를 보면 더 사도 되겠어요? 얼마까지 장기를 보시는 건데요? 아니 근데 장기를 본다 한들 이거보다 지금 훨씬 더 좋은 종목군이 많은데 굳이 왜요? 굳이 이 화학주에서 낙폭 과대니까? 화학 섹터가 아직도 안 좋은데요? 그래요? 네. 그 LG화학을 한번 했던 주식이라 먼저도 17만 원에 들어갔다가 20만 원에 팔고 나갔거든요. 그래, 결국은 아버님 단기시네. 장기로 보시는 게 아니네요. 그죠? 그, 시청자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본인은 분명히 단기인데, 제가 여쭤보면 장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려서 장기가 되는 거를 장기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본인 성향은, 아버님 성향은 제가 봤을 땐 분명히 단기세요. 장기를 못 들고 가시는 성향이세요. 아시겠죠? 예. 그러면 이번에 올라올 때 여기서 파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19만 원대. 예.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수고하십시오. 예. 예, 김지웅 멘토님을 만나봐야 되겠죠. 정말 빠른 종목 상담에 김지웅 멘토님 나와주십시오. 예, 김지웅 멘토님이 지금 자리에 나와 계신데 연결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지웅 멘토님 잠시 연결드리기 전에 저희가 문자 상담 하나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 하나 해주시죠. 하세요, 그냥. 예, 알겠습니다. 문자 상담, 예, 효성을 문자 상담을 주셨네요. 후성 매수가는 예, 3,700원인데 20% 들어가셨다고 하시네요. 후성이 이제 이게 2차 전지 관련주이기도 하면서 바로 2차 전지 관련주이기도 하면서 탄소 배출권과 관련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매기가 조금 몰렸고요. 그러니까 매수세가 좀 붙었죠. 그러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 후성의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결국은 이제 기대감으로 올라왔다는 것이고 그 기대감은 실적이 받쳐주지 않으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저항대였던 이 3,500원대가 단기적 저항대로 작용을 했고 그것이 지금 저항대로 해서 거래량을 수반해가면서 훅 밀렸다는 것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뭐 단기적으로 왔다 갔다 거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일단은 2,900원대까지 밀릴 수 있는 자리대라는 거 생각을 해보시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올라왔다고 해서 이것이 장기 성장세가 부각됐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2차 전지 그 다음에 탄소 배출권에 대한 부분이 결국 2차 전지 때문에 올라온 게 아니에요. 2차 전지 때문에 빠졌고 탄소 배출권 때문에 올라온 겁니다. 근데 후성을 가만 생각을 해보세요. 탄소 배출권 사업을 굉장히 전에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 2차 전지로 가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은 추가적인 상승 어렵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중 멘토님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 같습니다. 정말 빠른 종목 상담에 김중 멘토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자, 안녕하세요. 정말 빠른 종목 상담의 김중입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하츠입니다. 하츠 사신 가격대가 4,500원대, 4,580원에 비중은 15%. 그렇게 그냥 가볍게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바닥권에서 반등할 때 좀 들어간 것 같아요. 동종목 작년에 턴원으로 했고, 그 주방용, 레인지 후드, 이런 쪽에서는, 어느 정도 좀 기술력 갖추고, 실적 계속 좋아지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조정은 충분히 잘 받았고, 수급도 잘 붙고 있으니까, 바닥권에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종목이고, 기본적 가치 봐도,
121선 정도는 한번 좀 터치해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5,000원대. 예, 거기까지는 한번 좀 들고 가보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 매수할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예, 그 다음 종목은, 자, CTC 바이오. 예, 14,500원에 비중 10%. 수익은 뭐, 잘 나고 계신데, 이 종목은 사실 뭐, 이거 뭐 실적이 굉장히 뭐, 많이 나오거나 뭐 그런 종목은 아니죠. 예. 일단 뭐 기술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 추세는 아직 뭐 꺾이지 않았고, 뭐 상승 추세 좀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뭐 이럴 때는, 예, 전에 한번, 예, 음봉 나왔었던 15,800원대, 여기는 안 깨면 그냥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좀 지켜보세요. 예, 그렇게 뭐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고, 예, 수익을 뭐 지키는 것도 중요하니까 마냥, 예, 뭐, 18,000원, 뭐, 19,000원 찍을 때까지 들고 가겠다. 예, 그러다가, 예, 도루묵 됩니다. 예, 그런 거 좀 조심하시고, 예, 그렇게 뭐 대응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종목은, 뭐, 휘닉스 소재. 1,520원의 비중 50%. 예, 어제 베팅을 하셨다가 그냥 바로 물려버렸네요. 어제 좀 바닥에서 거래 터지면서 올라가니까 한번 좀 베팅을 했다가, 오늘 도로 뭐 빠져니까 이거 뭐 참 대응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예, 종목 자체가 뭐 실적 있고 그런 종목은 아니잖아요. 얼마 전에 뭐 10월 달에 올렸을 때 뭐 휘닉스 홀딩스가 그좀 YG 인수가 되면 왜 인수한지도 모르겠고요. 예. 그 덩달아서 좀 올라갔다가 자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뭐 이 종목이 절대로 뭐 좋은 종목은 아니라는 건 본인도 잘 아실 겁니다. 내일도 뭐 특별히 뭐 반등하는 뭐 그런 흐름 보여지지 않으면 그냥 과감하게 좀 털고, 예, 좀 다른 종목 하세요. 예, 괜히 이런 종목에도 좀 질척되지 마시고요. 예, 그 다음 종목은 뭐 제일기획입니다. 제일기획. 예, 뭐 사신 가격대가 17,200원, 비중 15%. 뭐 오늘 타셨다 바로 울렸네요. 예, 뭐 제일기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삼성전자가 지금 뭐 어떤, 일단은, 예, 매출이 좀 회복이 돼야 되고, 마케팅 비용 좀 굉장히 좀 많이 늘려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 아직은, 예, 좀 지켜봐야 되고, 좀 바닥을 조금 더, 지금 뭐 바닥권이긴 하지만, 좀 뭐 횡보가 좀 이어질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시고, 뭐, 예, 본인 뭐 매수가 이상에서 털 기회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 짧은 기간 안에, 뭐 내일이라도 당장. 그냥 이걸로 좀 먹을 생각보다는 예, 좀 다른 종목 좀 예, 갈아타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별로예요. 그냥 제기에 한마디로 별로입니다. 그 다음 종목 한국석유 또 하네요. 예, 또 하는데 이건 이번엔 또 72,000원. 예전에 하셨던 분이 또 언제 움직이나 하고 또 주신 것 같습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석유 좋아요. 예, 좋고 저평가되어 있고 예, 꾸준하게 매출 발생되고. 아스팔트 하는 업체죠. 예, 언젠가는 올라가긴 올라갈 거예요. 그냥 보유를 하시던가, 정 지루하시면 항상 좀 걸어두세요. 좀 위에다가. 이게 거래도 잘 안 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밑에 팔기도 좀 힘듭니다. 예, 팔기도 힘든 종목이고 항상 좀 위에다 좀 걸어두시기 바랍니다. 예, 그 방법밖에 없어요. 지루하시면. 근데 본질적 가치는 이건 뭐 8만원, 9만원대 이상 가는, 예, 그런, 예, 종목이니까 절대로 좀 빠진다고 해서 뭐 쫄지 마시고, 예, 그렇게 좀 대응을 하세요. 예, 같이 투자하시던가, 예. 다음 종목 뭐, 예, 인터파크인가요? 예, 인터파크 매수 단가가 뭐 9,000원, 예, 비중 20%. 인터파크는 뭐 계속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뭐 9,000원 기준에서 조금 올랐다가 올랐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인터파크 INT나 뭐 아이마켓 코리아 뭐 점점 뭐 실적은 뭐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너무 예, 주가 바닥권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주가는 좀 뭐 최소한 10,000원 이상의 뭐 가치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충분히 먹고 나올 수 있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예, 주가 뭐 지금은 예,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하겠지만 매출 자체가 뭐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예,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계양전기 예, 이건 뭐 좀 수익이 나셨네요. 3,955원의 비중 30%. 예, 이 종목 좋아요. 예, 종목 작년에
극적으로 뭐 턴어라운드 했고, 예, 실적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전기, 뭐 그런 뭐 일진전기나 이런, 예, 전기업체들이 실적이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고, 주가는 이것도 뭐, 4,000원대 후반에서 5,000원대, 그 사이에 팔 수 있을 겁니다. 예, 좀 꾸준하게 좀 들고 가시는 쪽으로 제가 권해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뭐 삼성전기, 예, 삼성전기는 지금 64,500원 비중 10%, 가볍게 좀 입지를 하셨다고 봐야 되나요? 예, 수급 자체는 좋긴 하지만, 예, 삼성전기, 예, 이제 어느 정도, 자, 올라왔어요. 올라온 상태에서, 예, 지금 뭐 삼성전자, 그런 뭐 턴어라운드라든가, 그 휴대폰 부품 쪽, 예, 좀 기대감에 좀, 미리 선반영돼서 좀 올라온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수익이 좀 대폭 좀 개선이 되는, 거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예, 좀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고요. 예, 조금 뭐, 그 단가를, 예, 좀 한 6,000원대 여기 올라오면 그냥 과감하게 쳐주시고 다른 거 하세요. 그 다음, 예, 일단 뭐 마지막 종목입니다. 비웍스입니다, 비웍스. 예, 전자 뭐 엑스레이 뭐 그런 뭐 의료 장비 예 하는 애들이죠. 뭐 주가 뭐 꾸준하게 예 많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온 상태에서 여기서 좀 박스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예 지금 32,500원 비중 10% 저는 좀 비싸다고 봐요. 예 비싸다고 보고 예 뭐 그런 뭐 성장성 미리 뭐 선반영한 상태에서 뭐 괄목할 만한 또 어떤 주가의 턴어라운드 그런 것들은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저는 예, 이 종목은 조금이라도 뭐 수익 났을 때 턴 다음에 기왕 사실 거라고 하면 한 3만 원대 한번 예, 좀 오면 뭐 그 밑에라든가 3만 원 오면 그때 한번 좀 도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지금 구간에서는 크게 메리트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시 뭐 예비군 멘토님하고 정재훈 멘토님 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웅 멘토님의 정말 빠른 종목 상담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김지웅 멘토님께서 요새 최근에 굉장히 빠르게 여러분들 종목을 잘 짚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전화도 다시 한번 많이 보내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KB금융. KB금융이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36,000원이요. 네, 비중은요? 비중은 한 50%요. 많이 빠져서 사셨죠? 예. 네. 좀 전에 기업은행 종목 상담하는 거 들으셨나요? 아니요, 안 들었어요. 은행 섹터 금리 우리나라에서요. 네. 금리 인하를 한 번 더 단행한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카드만 뭐 오늘도 그냥 동결받고 나오네요. 네, 동결을 했죠. 근데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가 계속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예. 1분기에서 뭐 2분기 사이에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금리 인하가 되면 KB금융한테 좋을까요, 나쁠까요? 내리면 나쁘겠지요. 네, 나쁘겠죠. 예. 일단 모멘텀이 없는 거죠, 그죠? 그렇지. 그리고 지금 금리가 예. 상당히 낮습니다, 그죠? 예, 예. 그러면 일반 이 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은행에 저금을 할까요? 거의 안 할 겁니다. 그죠? 그렇지.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모멘텀이 크게 좀 없다라는 거. 예. 다만 이제 보게 되면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싼 주식이면은 틀림없어요. 예. 싼 주식이면은 틀림이 없는데 이걸 정말 장기 투자를 하시겠다. 예. 라고 하면 가져가셔야 됩니다. 34,000원까지 열어놓고 가지고 가신다라고 하면 괜찮습니다. 근데 예. 네. 오늘 그 뉴스 보니까는 뭐 법인세도 뭐 4,000원인가 돌려받는다고 나오던데. 네. 예. 그래도 뭐 주가는 별로 움직이지는 않아요. 그렇죠. 별로 그렇게 안 움직입니다. 또 하나 핀테크에 대한 얘기들 했는데 뭐 KB금융에 핀테크 관련 기업에 150억 정도를 투자한다 뭐 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결국 그 인터넷 은행 쪽이다라고 좀 네.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 새로운 애들이 치고 들어오는 거죠. 예. 타격을 입을까요, 안 입을까요? 그러니까. 입겠죠. 못 하겠지. 예. 그렇죠. 배당. 네. 배당을 일정 부분 나와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근데 배당하고는 좀 특히 관련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결론은요, 중장기적으로 보셨다라면 가져가십시오. 근데 뭐 단기. 중장기로 보는 게 아니고, 뭐, 그냥 또, 많이 내렸으니까 또, 허게도 나오고, 이런데 왜 안 되는 거 싶어서 물어본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좀 보셨다라면은요, 예. 38,000원대 정도에서는 한번 팔아주세요. 38,000원 예. 위에서는. 네. 그렇게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시겠죠? 예, 예.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저녁에도 공부방을 하신다고요? 예,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공부방을 진행을 하죠. 어제는 약속이 너무 많아서 제가 공부방을 진행을 못했습니다. 오늘 9시에 진행을 합니다. 샘플러스로 접속을 하시게 되면 공부방을 해드리는데요. 최근에 문의를 해주시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알려드리니까 공부하고서 문의를 좀 많이 해주시는데요. 여전히 공부방을 진행된다라는 거 저녁 9시에 진행을 하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는 이만 물러가고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